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9월 3주차 재료매매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11월 미 앞선 앞두고 신경전, 트럼프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참수 뒤 시신전시라는 뉴스가 떴고요. 밑에 내용을 정리한 걸 보면은 주말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7년 전 고모부 장성택을 참수하고 그 시신을 계단에 전시했다 털어놨다. 트럼프는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북한 측은 아무런 답변도 나오지 않는 상황. 북측에선 반발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입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일한 대처로 인해 국내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북한이 SL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자랑해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대선 과정에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음. 이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담보부 차관보는 지난 2일 워싱턴 민간연구소 미첼 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역량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쪽으로 진척시켜 나갈 수 있다고 언급. 북측에선 곧 다가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기점으로 SLBM 발사를 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방산 관련주들은 지금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 방산 관련주로는 빅텍, 스펙코, 한일단조가 있는데 당연히 테마에서는 대장주 빅텍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런 뉴스가 이제 제가 하나 링크를 걸어드렸고요. 코로나로 우울증 스트레스 늘었지만 극단적 선택은 줄었다. 자세한 내용은 요 링크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외부와 매출 사회화 차단되며 인원이 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 스트레스 지수가 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신경정신과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가 수혜가 예상되며 테마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울증 관련주로 보면은 고려제약, 명문제약, 국제약품, DH코리아, K엘렛이 있는데 우울증 관련주로는 고려제약, 명문제약, 국제약품이 거래하기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고려제약이라든지 이런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또 이제 유유제약, 고려제약, 명문제약은 이제 코로나19로도 이슈가 됐다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재무제표를 띄워드리면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회사에 돈도 많아요. 회사에 돈도 많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모아가서 매매를 해도 치매 이슈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 내용입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국민의힘 군복무 인증샷 공개 불공정 이슈 부각. 그리고 밑에 내용도 보게 되면은 추미애 아들 의혹에 대한 그 뭐 사병 수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네이버 언론 플레이가 도배가 되고 있다. 그만큼 추 장관 이슈가 강력한 이슈다. 야당 쪽에선 추 장관 보란 듯이 군복무 인증사진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고 야당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국에 의해서 추 장관의 이슈는 지지율이 떨어진 야당에겐 최고의 찬스, 정치 테마주의 부각 크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대선 레이스까지 다 보면 되니까 얘네들은 지금 쭉 들고 가기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도 지금 다 들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안철수 관련주는 당연히 써니전자만 보시면 됩니다. 써니 대장주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 그리고 이제 홍준표 관련주는 보광산업, 홈센터홀딩스, 동방성기, 영화금속, 세우글로벌, 한국선제, 영등 있는데 얘는 세우글로벌만 보면 됩니다. 저도 들고 있고요.
황교안 관련주로는 한창제지, 아세아텍, TBC, 국일신동, 인포뱅크, JT인데 한창제지만 보면 됩니다. 오타가 나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관련주로는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서한 있고 대신정보통신만 보면 됩니다. 역시나 들고 있고요. 오세훈 관련주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화학만 보시면 됩니다. 대장주가 진양화학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로는 아이크래프트, 덕성, 모베이스전자, 대한금속, UST, 러셀, 서현탄메탈, 대현포장, 나와이비, 서현 있는데 서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다시 한번 보면은 진양화학도 지금 거래하기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예요.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치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밑에 뉴스 보게 되면은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이제 뉴스 내용이고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전국 1만 개소 신규 구축, 18,000여 개 노후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 지자체 관계사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통신사들이 그간 준비한 세부 사업 추진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다. 통신사는 우선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를 11월 초까지 수급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구축 및 대개체를 완료하기 위해 전시적인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함. 이에 통신 관련주들은 이슈를 와이파이 관련주로 엮여서 이슈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래서 와이파이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여러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강통신, 이노와이러스, 전파기지국이 거래하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저도 주목하고 있던 섹터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에 메이저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가는 점들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워낙 또 5G 산업이 또 대내적인 파이프라인 이슈가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강통신도 지금 보게 되면은 상승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고 나서 역시 메이저 수급들 달라붙고 있고 얘는 우상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매매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시켜놓고 조금 마이너스가 난다 싶으면은 조금 기간을 두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밑에서 꾸준히 모아간다든지 만약에 수익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수익 누적시켜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짧은 단타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부가 그 수도권 2.5단계에 대해서 요거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영업 제한 완화하는 제3안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재연장 여부가 중요하긴 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백신 관련주들 제외하고요. 저는 백신 관련주들은 아예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워낙 시비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포장 및 배달 관련 이슈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 삼룡물산, 테림 포장 등등 있는데 세 기업 다 시총도 낮고 거래하기도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메가 트렌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기업도 있고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카톤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플라스틱 이제 친환경 요걸로도 엮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하기에는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면은 끌고 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스가에 관련된 일본 내용이죠. 이것도 제가 이제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업로드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본 총리 유력 후보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총재선거 전체 투표수의 70%를 쓸어담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강제징용 배상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보도 워낙 이슈화될 내용이지만 아직 주가는 전혀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모나미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일 관련주로는 모나미 신성통상 TVH 글로벌 비비안 쌍방울이 있는데 모나미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속적으로 30% 이상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수익 구간에서 충분히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주차 재료 분석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빠지거나 하는 거는 동호회에다가 채워넣을 예정인데 이거 외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브리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워낙 이제 테마 이슈들은 얘네들이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를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